양대 시장 빨간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제 시장은 어디로 가는 거지? 보다 면밀한 진맥 이어가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여서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고 이 시간까지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도 참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옆으로 갈지 아니면 위로 갈 수 있는 추진, 힘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그다음이 넥스트 고민이잖아요. 여러 가지 종목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자, 뒤에 보니까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시총 상단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화장품까지 특히 신고가를 써 내려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중국 부양 기대감이 일정 부분 헤드라인에 많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사실상 우리 주식을 다시 윗방향으로 올려 세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VT를 같이 담고 있었고 그리고 LG화학도 많이 사네요. 흐름 나옵니다. 자, 권영우 대표님. 네. 쉬다 가는 건데 중국 부양 이전부터 기관의 매집이 있었던 쪽이 사실 또 화장품이긴 했어요. 근데 오늘 반등장 더하기 중국 이야기 그 전부터 수급이 좀 꽉 차 있었던 쪽에서 반응이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더 고가를 뚫을까가 지금 논하는 게 맞나요? 화장품 쪽은 확실히 시기가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고가는 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품 그 수출 실적이 국내에서 좀 역대급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고환율권에서 지금 1,400원대 위에서 지금 네. 환율이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00원대가 이제 고착화가 돼서 이제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당연히 환차익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그 VT라든지 뭐 파마리서치는 뭐 의료 쪽이지만 하지만 어쨌거나 미용 쪽 미용기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실리콘투도 그렇고 지금 미국 그리고 유럽, 중국, 뭐 일본 이런 쪽으로 유통망 채널을 지금 다변화해서 그래서 이제 수요에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재고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재고는 안 팔려서 재고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그 선제적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재고가 늘어나는 것이 나중에 실적으로 숫자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계엄령 사태 이후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주가는 그래도 VT라든지 이런 개별주지만 네. 화장품 내에서도 좀 실적이 증명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방어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V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쵸? 이런 형태로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추세가 죽지 않고 우상향하는 추세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중국 부양 효과로서 중국 소비주적인 성격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만약에 그쪽으로 본다면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 좀 보게 되는데 사실상 LG생건은 강보합권 정도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추세 자체가 완전히 살아있던 쪽은 아닌지라 오늘 뭐 이 정도 오르는 거에 있어서 점수를 줄만 한 건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북미 쪽은 여전히 고가권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분류해서 살펴본다면 관점을 어떻게 좁혀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이랑 그 LG생활건강 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중국 관광객이 국내로 들어와서 면세 상품에서 많이 이렇게 샀을 때 주가가 예. 오르고 뭐 광군제라든지 뭐 이럴 때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화장품 섹터가 본격적으로 고공행진했던 거는 중국향 그 수출 때문에 중국향 소비로 인해서 오른 게 아니라 실리콘투처럼 온라인 채널을 이제 미국 쪽으로 다변화한 기업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고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화장품 섹터의 그 개화를 알렸던 것도 이제 미국이랑 유럽 쪽에 매출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던 것을 봤을 때 또 이제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이제 무역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처럼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약간 지양하는 투자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거는 아모레퍼시픽도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 흐름을 맞춰서 네. 온라인 채널을 이제 그 유통망을 미국으로 진출하는 그쵸. 또 이런 행보를 보이고 네.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낮잖아요, 주가가. 예, 그럼 주가가. 좋은 거예요? 주가가 일단 낮은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라갈 수 있을까가 이제 문제인 거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미국에서 지금 아마존에 그 올라가 있는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얼마만큼 매출이 잘 나올까 이것이 좀 향후 주가의 좀 키포인트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이 궁금해요. 이동건 대표님. 네. 지금 9위에 순매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맛이 무서워서일까요? 이 수출 올해 연간 삼양식품 불닭 데이터를 보니까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그러면 계속해서 더 잘 팔 수도 있는 거고. 또 밀양 이 공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삼양식품이 전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매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전고 이상의 매력을 더할 수 있는 자리인 걸까요? 사실 지금 모양상만 놓고 보면은 뭐 그 정고점을 뚫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다음 타겟은 올해 6월에 기록했던 뭐 사상 최고가 네. 한 72만 원 선 이 정도까지 한번 지금 볼 수 있는 위치에 오늘 바로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시장의 그 약세 속에서도 삼양식품 같은 주식은 참 잘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사실 뭐 그 흐름 자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만큼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 뭐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면 오히려 지금 목표가를 지금 올린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이제 지금 한 최근 3년간, 최근 한 이제 3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향후 2년, 앞으로 지금에서 한 5년 정도의 그 영업이익의 성장률의 평균을 한 50%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그 히트 상품들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더군다나 이제 시장이 좀 넓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지금 점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은 역시 오늘 이제 그 고점 돌파의 의미는 네.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1만 8천 원 6월 19일에 만들었었던 자리인데 아마 여기를 찍고 내려올지 돌파하게 될지에 따라서 대응법이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주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 화학 철강까지 같이 움직였던 오늘 시장이지 않았습니까? 권 대표님, 사실 오늘이 반등장이었는데 중국 이슈가 끼니까 뭐 중국 경기 진작 얘기 나올 때마다 같이 움직였었던 쪽이에요. 근데 그때만 움직였었던 쪽이기도 합니다. 근데 빈집은 맞아요. 매력도는요? 매력도는 제가 봤을 때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기의 근본은 사실 부동산이거든요. 네. 지금 철강 쪽도 반등이 나오려면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려면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돼줘야 되는데 과거에 그 부동산 헝다 사태를 비롯해서 뭐 부동산 기업들이 수백 조의 부채를 떠안고 파산한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부동산 경기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철강 재고는 당연히 쌀 수밖에 없고 철강석 가격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 철강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네. 해외에다 덤핑해서 가격을 굉장히 박앤세일로 내놨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글로벌 국가들이 중국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겼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자국의 그 철강 산업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중국의 그 철강 재고는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줘야 화학주를 비롯해서 네. 철강 쪽들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역시도 철강 산업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철 스크랩도 수입량이 올해 40%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전망도 조금 어둡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지금 화학이랑
철강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학 업종이 좋아지려고 한다면 네. 지금 롯데가 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롯데가 지금 시끄러운데 롯데의 그 여러 사업들 중에서 마진이 좀 나왔던 사업이 롯데케미칼이라고 화학 사업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 개선되는 어떤 그런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보여져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 철강 쪽은 일단 보수적인 전망.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대감에 반응을 해주는 정도. 근데 여러분 차트 돌려보시면 진짜 거의 최바닥 구간에서, 그러니까 신저가 구간에서 올라오는 정도지, 뭐 완전히 추세를 올려 세울 정도의 파급력 있는 움직임이 조금은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한번 흐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단으로 한번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에 여기 SK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있나요? 네, 기관 정도에서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우리 2차 전지는 참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신기하게 나오는 것은 LG 엔솔은 조금 쉬는데요. 다른 쪽의 상승 탄력도가 또 보입니다. 근데 멀리 차트를 보면요. LG 엔솔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에선 뛰어 올라와져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지금 계속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의 성격은 뭘로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엔젤솔은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움직임이 좋았어요. 선방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실은 그동안 좀 선방을 했던 주식들이 오히려 좀 약한 종목들이 네,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엔젤솔의 움직임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이차전지 관련해서 뭐 오늘 뭐 이제 일단 좀 반등이 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바닥에서의 어떤 뭐 외국인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온 부분들 이것은 뭐 단순히 저는 어느 정도 그 지금 워낙 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가 매수의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계속해서 지금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뭐 오늘 LG 화학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LG 화학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오랫동안 시장에서 잊혀졌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좀 반등 흐름, 거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그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이상을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수 자체가 지금 급락 이후에 반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가장 먼저 이런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오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동안 굉장히 견조했던 종목들이 또 고점을 오늘 이제 삼양식품의 경우처럼 네.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의 어떤 반등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뭐 LG화학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의 반등은 저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LG엔솔 중심으로 해서 버틴 건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 트럼프 정부, 신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가 뭐 LG화학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양극재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그런 정책들의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더불어서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적의 턴어라운드예요. 아직까지 이제 실적의 부진 국면에서 조금 벗어나고 아직까지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에 네. 중요한 그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신정부 들어서서 미국에서 과연 어떠한 스탠스로 또 나오게 될 것인가 확인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금은 보유자가 아니라면 굳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인도 주십니다. 2차 전지 봤고요. 바이오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 유한양행도 보이고 알테오젠도 보입니다. 오늘 뭐 두 자릿수 때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변동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깊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뭐 의료 AI단 루닛도 보여지고 또 리가캠 바이오까지 현재 확인됩니다. 권 대표님 지난주에 하셨던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를 봐야 한다. 아니면 뒤통수가 납작해질 수 있다 였잖아요. 그래서 쌈바를 얘기해 주셨고 근데 오늘 쌈바 빼고 다 가는데요? 이건 뭔가요? 일단 그거는 네.
시장을 한치 앞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알테오젠처럼 이제 과대 낙폭이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그 계엄령 사태 이후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 그런 것들이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다고 생각하는데 알테오젠의 그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어쨌거나 특허 침해 소송 그리고 시장에서 루머지만 그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그런 루머로 인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그 다지는 구간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요.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지금 매물이 좀 많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떨어졌을 때 이 떨어지는 칼날에 많이 잡으셔서 매물이 좀 소화하는 그런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그 알테오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키트로다 SC랑 에노트 SC에 대한 마일스톤 기대감, 그 로열티에 대한 그 수치 기대감은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고 사실 최근에 그 박순재 그 알테오젠 대표님의 그 인터뷰를 봤는데 좀 제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 1월을 좀 기대해라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1월에 좋은 소식이 많다. 그런 모멘텀들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또 이제 학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일단은 기간 조정 잘 거치면서 탄탄하게 에너지 응집하는지 여부 잘 봐야 될 것 같고 삼바는 여전히 최애 종목이다 바이오 내에서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공격의 의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반도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TSMC의 11월 매출이요. YOY 기준으로 34% 올랐고요. 전월 대비로는 좀 빠졌네요. 한 12.2% 좀 빠졌는데 글쎄요. 근데 뭐 매출이 작년보단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빼고 있는 것 같아요.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담습니다. 우리 주식을 살려야 돼서 그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지금이 반도체 업황적으로 봤을 때도 매력적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기관이 이러한 포지션에 나서는 건지 싶습니다. 자, 어디에 초점 맞춰야 할까요? 사실 지금 그 삼성전자만 놓고 왔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상 최저점 수준에 있는 밸류에이션과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악재와의 충돌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악재들을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는 뭐 무슨 악재가 나와도 다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주가 자체만 놓고 보면. 그리고 제가 뭐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그 자사주 매입 그 이슈 이후에 자사주 매입 이제 그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은 하방은 굉장히 견조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그 어떤 그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53,000원에 그러니까 53,000원이 지금 굉장히 견조한 하방이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긴 해요. 뭐 52,000원까지 갔다 오기도 하는데 그건 금방금방 회복을 합니다. 적어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어떤 하방 라인은 좀 이제 잡아놨어요. 다만 위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뭐 58,000원이 57,000원까지만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박스권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의 어떤 주가 흐름.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어떤 하락 과정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 하락 과정에서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는 전 표현도 좀 드리는데 뭐 그게 이제 위로가 안 되죠.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위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바꿔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악재들을 소화하는 거의 이제 마지막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가 굉장히 거칠지 않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도도 좀 안정이 돼가고 있다는 잡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결국은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다가 지수 회복 과정에서는 삼성전자를 안 살 수가 없죠. 어떤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성격이라는 측면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삼성전자는 철저하게 저는 수급의 요인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목표 주가가 하향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변동하진 않습니다. 이제는. 다만
이렇게 이제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제 향후 전개될 그야말로 이제 어떤 시장의 반등 과정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정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HBM과 관련돼 있는 어떤 이런 뭔가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이제 적어도 이제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만이 뭔가 하나의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53,000원이라고 하는 이 바닥은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요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구간. 특별한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정도의 예측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53,000원 부근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아니면 그 하단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 계속해서 예측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 계엄 사태 이전까지 계속해서 논의했었던 게 있어요. 바로 AI 소프트웨어인데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료 AI 일단 눈이 또 오늘 엄청난 퍼포먼스가 보여지기도 했었고 사실 오늘 반등장 때 가장 강력하게 또 이렇게 존재감을 내비친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뭐 네이버 단에 있어서도 기관이 지금 순매수 들어가고 있네요. AI 소프트웨어가 다시 주도권을 되찾은 건가? 반등장에서 다시 여실히 보여주는 건 AI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싶고 특히 그리고 어제장도 폴라리스 AI가 그런 장에서도 우뚝 솟았었던 거잖아요. 강하다라는 걸 또 내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도 여전히 매수도 가능한 자리일까요? AI 소프트웨어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근에 그 흐름을 봤을 때 어쨌거나 인공지능향 그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 칩이 많이 필요하니까 반도체 AI 하드웨어 수요를 받아서 AI 하드웨어 쪽인 반도체 섹터가 크게 올랐었는데 이런 하드웨어에서 수급이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그 악재도 좀 있었는데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반독점 수사도 지금 중국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갈륨이라고 해서 반도체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재가 있습니다. 이 갈륨에 대해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한 만큼 저번에 한번 수출 통제에 대해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갈륨 가격이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 주체가 연기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의 방어적인 매수세라고 보고 있고, 이런 반도체에서 이탈되는 어떤 개인과 외국인의 자금이 충분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라리스 AI,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네이버가 사실 AI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인 네이버에는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장은 그런 소프트웨어 향의 어떤 규제 완화가 되면 좀 더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거의 뭐 한 달 내내 외국인이 담던데 네이버가 지켜주는 한 뭐 다른 이스트소프트, 마음 AI, 크라우드웍스, 루니 포함 다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정리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섹터 안에서 어쨌거나 선순환하는 구조로 자금이 돌고 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많이 오르다가 만약 좀 조정이 나오면 중소형주단들에서 또 퍼포먼스가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가치 흐름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세도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로의 시선 두 분 나와주셨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